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터리셀과 양극재, 리튬, 그리고 분리막과 동박 소재, 전해질까지 2차 전지 카테고리별 탑픽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2차 전지 카테고리별 탑픽 종목들은 멤버십을 통해서도 꾸준히 추적해 갈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멤버십도 함께 해주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 그냥 들어와 right now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시작에 앞서 2차 전지의 핵심 원재료가 되는 리튬 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 4월에 강한 반등이 나왔던 가격 라인까지 빠졌죠. 4월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강한 반등을 확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버티거나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솔직히 아직은 조정이 지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점 대비 어마무시하게 빠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이어지겠으나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튬에 이어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재료가 되는 니켈 가격의 흐름을 보면 계속 빠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조정은 이어지고 있으나 인간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따라서 니켈 가격 역시 추가 조정은 이어지겠으나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리튬과 니켈 가격만 보면 양극재나 리튬주 역시 조정은 이어지겠으나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렇다고 미래 성장성이 반영되어 급등 뒤 이어진 지금의 조정에서 급반등을 기대하기엔 아무것도 없죠? 지루한 기간 조정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를 모으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판가 하락에 대한 압박이 해소되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가팔라지면서 재차 상승을 노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때를 기다리는 투자 전략을 잘 세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동박의 재료가 되는 구리 가격 주봉 차트를 보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따라서 동박 기업들 역시 구리 가격이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서 원유가 안정되어 전력비 부담도 해소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가팔라지며 공급 과잉도 해소되면서 진한 꼭지를 향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결국 한 번만 터지면 된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출발! 2차 전지 성능 향상에 필요한 전해질 등 첨가제를 생산하는 첨보를 살펴봅시다. 오랜만이니 연봉 차트부터 보면 그냥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한때는 2차 전지 대장주이기도 했으나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고 경기도 애매해지고 그러면서 고성장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러다 보니 핵심 사업이 되는 전해질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판가도 하락하면서 올해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못 볼 꼴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투자는 앞으로 그냥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봐도 조정은 진행 중이고요. 주봉 차트를 봐도 조정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처참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적립식 물타기를 이어가는 것은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 첨보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중국 비중이 높은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비중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대규모 증설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더라도 약점을 보완해 갈 수 있는 내년을 겨냥한 느긋한 물타기 작전은 유효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첨보의 전해질 역시 탈중국화가 반드시 필요한 미국 IRA 핵심 광물에 속하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화이팅!
어차피 배터리셀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펴봅시다. 연봉 차트를 보면 뭐죠? 왜 이렇게 쓰레기가 된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뭐죠? 설마 했던 40만 원 중반 라인까지 정말로 온 건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40만 원 중반 라인부터는 믿음도 없고 자신도 없는 못난이 종목을 교체하는 것을 고민해 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이전 영상을 뒤져봐야겠으나 IQ가 150밖에 안 돼서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뭐죠? 구름 아래로 내려온 건가요? 그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그냥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당장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타는 그냥 코인을 하시고요. 길게 보는 마인드로 분할 매수 정도의 의견을 전하며 의미 있는 반등 시그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2025년 전망치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22배 수준에 있는데 성장성 대비 결코 비싸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분리막 소재 기업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연봉 차트부터 보면 얘도 쓰레기죠? 그래서인지 더 빠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양봉 랠리로 반등할 때의 거래량은 좋았지만 최근 두 개의 음봉 조정에서 거래량이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정 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음봉 랠리로 구름 하단까지 내려오는 추세가 무서울 수는 있겠으나 역시나 거래량을 보니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처참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당연하면서 자신이 없고 믿음도 없는 못난이 종목의 교체도 가능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일봉 차트까지 보면 일단 검은색 241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고객사 다변화로 가동률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고 비용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고 출하량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 IRA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올해 실적을 바닥으로 내년 퀀텀 점프하는 회복을 보이고 2025년에도 더블의 이익 성장이 전망됨에도 2025년 전망치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22배 수준으로 결코 비싸지 않으니 매수 의견과 함께 느긋한 종목 교체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동박 소재 기업 SKC입니다. 연봉 차트부터 보면 적당히가 없죠? 2차전지 동박도 한참 쇼티지로 잘 나가는 바람에 중국에서 공격적인 싸구려 동박 소재 증설이 이어졌고 반면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은 둔화되어 배터리 재고가 쌓이며 안 그래도 중국의 공격적인 싸구려 동박 소재 증설에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판가가 하락하면서 경쟁은 치열해져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중국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조정은 진행 중이고요. 주봉 차트를 봐도 볼 것이 없습니다. 일봉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이 국내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에만 공장이 있는 SKC 동박 사업의 고정비도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미안하지만 별로입니다. 하지만 전기료가 매우 저렴한 말레이시아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하이엔드 동박 소재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동박 소재도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산이 배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장의 중국발 공급 과잉을 잘 이겨내서 내년에 회복세를 거쳐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2025년까지 투자를 지속하여 거짓말 같은 저 꼭지를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2차전지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연봉 차트부터 보면 많이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많이 내린 것도 대단하니 웬 생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두 달에 걸친 음봉이 7월 꼭지를 만들었던 양봉을 취소해버렸으니 별로죠? 월봉상의 보조지표를 봐도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 두 달간의 음봉 거래량이 지난 상승의 거래량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고꾸라지는 조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지난 폭등하는 과정에서 빨간색 20선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었고 한때는 빨간색 20선은 찍지도 않고 상승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언젠가는 깨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기간 조정을 거쳐 에너지를 모아서 재차 반등을 기다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35만 원이 깨지면 믿음이 없고 자신도 없는 못난이 종목을 교체하는 기회로 삼자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다 왔죠? 이래서 주식이 참 그지 같은 거지만 그지 같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 의미 있는 반등 시그널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정도로만 봐야 하고 종목 교체 역시 35만 원이 깨지면 느긋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당장의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래의 작전을 유지하며 또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리튬 광물의 대장주로 올라설 것만 같은, 그래서 리튬 가격만 안정되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개미들에게 넘쳐나는 바람에 못 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연봉 차트를 보면 4년에 걸쳐 이때 만든 매물대 때문에라도 60만 원의 벽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초록색 5선 위에 있고 짙은 녹색의 기준선 위에 황토색 전환선이 있으니 최근 고점인 76만 원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엄청 견조한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일단 빨간색 20선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아직까진 자연스럽지만 빨간색 20선에서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음봉으로 버티는 흐름은 좋지 않죠? 수급을 보아하니 주황색 외국인과 초록색 기관이 서로 끝없이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을 주도한 것이 검은색 개인이기 때문에 꼭 나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우리 채널에서는 50만 원 초반을 바닥으로 60만 원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했고,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고, 깨지면 믿음도 없고 자신도 없는 종목 교체를 고민해 볼까 하고 있었죠. 요즘은 거래량도 실종되어 인기도 딱히 없어 의미 있는 시그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타는 코인이나 하라고 했죠. 길게 보는 마인드로 분할 매수 정도로 정리하면서 추가 하락하면 급하지 않게 종목 교체를 고민하는 작전을 유지하며 리튬 가격의 반등과 의미 있는 시그널의 출현을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따 봐용. 뿅.